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입니다. 네. 시장이 100포인트 빠지더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권, 아시아 다 올랐어요.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다 뜨겁고 홍콩이 2.6% 정도. 네, 홍콩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는데 굉장히 뜨겁고 아침에 저 연합인포맥스에서 그 달러의 약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침 시황할 때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달러 약세가 구조적이면 신흥국 증시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달러 약세가 워낙 크게 나타났으니까 좀 이렇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274원까지 좀 안정이 됐죠. 네. 하는 총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미국이 저렇게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왜 계속 동결하냐, 그래도 되냐. 네. 금리가 미국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역대급 격차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환율 걱정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그 기자간담회 보니까 거의 내 말이 맞았잖아, 이제 그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조로 약간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하는 총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런가요? 이분 제가 이제 제 라인을 통해서 또 한국은행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건너 다 아시는 분이시죠. 아니 뭐 세상이 6단계 얻는 전 세계인이 친구라면서, 그러니까 물어봤죠.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기자회견 듣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원래 꿈이 더 크셨대. 하는 총재할 뿐이 아니라는데. 대통령.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아팠대요 최근에. 굉장히 아프셨고. 예. 죽을 고생을 했대요. 건강 때문에. 네, 코로나 때 계속 아프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셨는데 서울대 출신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은 이분이 굉장한 분이라고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있잖아, 3대 천재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6% 상승, 코스닥은 1.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또 오늘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입방아를 찧었던 바이오 업종이 폭등을 하면서 바이오 업종 아주 좋았죠.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아주.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한 7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제조업 섹터에서 1,300억 정도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300억 정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금리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 CPI가 예상보다 조금 낮은 3%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업종 1위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5% 올랐고요. 한국가스공사도 거의 3%, SGC에너지 3.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금속 섹터, 알루코, 사마알미늄,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까지 다 3% 이상씩 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알루코.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HBM이 잠깐 그 챗 GPT 이용자 수 감소한다 그러고 그때 잠깐 주춤했는데 다시 또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도 한 4%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원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신기계도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원전 쪽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의약품 섹터 오늘 네 번째 상승했는데요.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여기는 이제 한창 그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올랐고요. 진원생명과학, 중외제약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헬스케어도 2%대, 셀트리온 제약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를 한국거래소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연내 합병하는 게 사실이냐? 답변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뭐 한다고 하면 연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모처럼 1등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그래도 실적이 이제 점점 올라온다라고 이제 형성이 컨센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NH에서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영업이익 2023년 추정치를 마이너스 12.6조 추정했다가 마이너스 4.8조로 대폭 적자가 축소되는 걸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한 4조 원 초반대 정도, 그리고 S&P 전력 구매 단가 비용 절감 효과가 한 2조 원 가까이 해서 반영을 시켜서 전망치를 수정을 했고요. 지금
뭐 컨센 정도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4.8조면 그 전에 마이너스 12조 봤던 게 좀 너무 보수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변수는 이제 올 겨울에 유럽이 작년처럼 좀 따뜻하다면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 안정으로 실적이 좀 추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고요. 올 여름에 이제 한국의 폭염이 뭐 장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혹시 폭염이 더 심하면 정부가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일시적으로 좀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세가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에어컨을 조금 좀 살살 트는 경향도 있지 않아요? 에어컨을? 예, 요즘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환경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너무 틀어서 추운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의료 AI주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 리커전 여기에 $5천만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AI 헬스케어 사업에 뭐 진출을 한다는 표시 같은데요. 리커전은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또 그 치료법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제약회사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 엔비디아의 투자 발표 때문에 주가가 78% 폭등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급등했다가 조금 네.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네. JLK가 24%대, 뷰노가 16%대, 신테카 바이오도 여기도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뭐 의료 AI나 뭐 바이오 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2024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편차가 아직도 크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NH가 한 20조 원,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한 1조 원 정도. 그래서 격차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조가 아니라 마이너스 2조도 나왔습니다. 네네. IBK 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24년도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1.9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 속하는 것 연간으로는 같아요. 뭐 일단 지금까지는 적자가 누적이 됐고 3분기까지도 흑자 전환된다는 보장은 좀 없긴 하잖아요. 3분기도. 그러면은 뭐 저렇게 볼 수도 있긴 근데 할 것 이거는 같은데. 2024년도 전망. 24년도? 네. 24년도도 계속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른 하우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컨센은 6조 원, 6.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닉스에 대해서 삼성증권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는 24년도 영업이익 6.8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거의 9조 원 가까이 이 전망치가 차이가 나죠. 네. IBK 증권 시각을 보니까 2023년 영업이익도 컨센보다 좀 낮게 컨센이 마이너스 9.4조 원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11.2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23년도나 24년도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추정치가 마이너스 10.5조였는데 추가 하향을 했어요. 네. 최근에 이게 실적을 추가 하향하는 거는 보기 좀 드문 그렇죠. 일이었어요. 반도체는 조금씩 이제 약간 올리고 있었던 참인데. 네. 최근에 이베스트에서 너무 많이 좀 단기에 HBM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PBR 고점이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지만 실적 추정치를 이렇게 꺾인 1조 원 정도 내린 거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수요 부진에 따른 극심한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HBM이나 DDR5 판매가 이제 점점 빠르게 올라오면서 요 믹스 개선이라고 하죠. 이 고마진 쪽 제품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는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적 개선 속도 대비해서 최근 주가 반등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HBM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4분기부터 진출을 하지만 단기간에 크게 변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를 단독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일부 물량 납품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위협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주가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4분기부터 납품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이닉스만 한 1% 정도 떨어졌고 삼성은 정도 보합이었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뭐 이 HBM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못 올랐고 하이닉스에 비교하면 그렇죠. 네. 조금 덜 올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HBM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20개에서 한 25억 개 정도 수준 팔리는데 내년도에는 50억 개, 그리고 그 다음은 70억 개, 그 다음 90억 개 이렇게 빠르게 큐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보네요. 그래서 네. 공급자도 내년도에는 한 2배 수준 정도 캐파를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당연히 P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Q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결국 전체 사이즈는 굉장히 클 것이다. 매출 네. 성장과 손익 개선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는 떨어지면 물량은 는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요 HBM 생산할 때 필요한 이 TC 본도 장비 만드는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우리 이용수 대표 신나겠다. 이용수 대표 모셔가지고 그때 딱 하고 나서 그때 샀으면 지금 벌써 2배 이상 올랐어. 그러네요. 저희가 적시에 잘 모셨던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NH가 한미반도체 목표가로 32,000원 제시했거든요. 5월 달엔 한국에서 31,000원 제시했어요. 이 수치를 어저께 다시 달성을 했어요. 어제 31,700원 종가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41,000원대까지 작은 주식이 아닌데. 목표가들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네. 예. 네, 이제 목표가 상향이 또 뒤따르겠죠.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아쉬웠는데 뭐 HBM 뭐 장비주들 그리고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 상승을 했고요. 대덕전자나 뭐 인터플렉스, 심텍 뭐 이런 기판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오를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HBM이요? 아니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 네.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이고, 네 반도체 관련 주식들 뭐 되게 오른 것 같지만 전년도 고점에서 떨어진 거 보면은 아직 많이 남은 주식들 많습니다. 예. 너무 쫄지 말고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디자인 하우스들 좋은 거 보니까 파운드리 쪽도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는 것 파운드리 잘 되면 삼성전자도 저는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운드리 잘 되면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수율이 많이 역시 파운드리는 수율이 짱인 것 같아요. 수율이 올라와야 뭐든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율이 대단한 기술이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는 오늘 또 4% 정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에코프로 BM, LG화학, 삼성 SDI도 뭐 1에서 3%씩 상승을 했는데 와, 이 시총 제일 큰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가네요. 네. 포항이 2조 원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시와 MOU를 체결을 해서 5년 동안 2조 원 투자해서 전구체부터 양극재 리사이클까지 이제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을 밝혔고요. 현재 에코프로 양극재 캐파가 18만 톤인데 연간 요거를 28년도까지 71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란입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ETF도 계속 상장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미래에셋이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를 상장을 시켰고요. 여기는 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이 종목들로 75% 비중을 채운다고 합니다. 대형주. 네. 제일 뭐 대장주들만 채우고 뭐 7월에만 해도 7월 4일에도 또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그리고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 또 2개가 또 상장을 했거든요. 요즘에 ETF 2차전지를 ETF로 담은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TF가 만들어지면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에 돈 들어오는 만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 이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메타버스 때도 그랬습니다. 메타버스도 ETF가 막 설정되면서 추가로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 수급 효과가 분명히 있죠. 예, 분명히 있어요. ETF 사면 운용사에서 사야 되니까 ETF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사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종목들을 75% 산다 그랬으니까 나눠서 75% 살 거니까 당연히 뭐 순매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최근까지 많이 올랐던 이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퓨처엠 뭐 이런 회사들이 물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ETF가 새로 또 이제 출시가 되는데 또 그 회사들을 또 더 많이 위중으로 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메타버스 때도 그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첨보나 뭐 이런 쪽은 아직 올해 오히려 마이너스인 쪽도 있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첨보가 저쪽 새만금에서 별로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BHI가 오늘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 계시죠. 그 경제 사절단들을 다 데리고 가 계신데 BHI가 그 중에 사절단 중에 한 회사이고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원자로에 콘덴서를 예전에 납품을 했었다가 거기에 이전 정부에서 이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그 연이 끊겼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다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연이 다시 생길 거다라고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후에는 폴란드 정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뭐 내년 초부터 뭐 본격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전쟁이 끝난다면
그때 가능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런 보도가 나오죠. 매일경제에서 오늘은 1월 2일부터 올해 7월 11일까지 네. 투자자별 수익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매수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수 단가로 이제 현재 주가하고 차이를 계산해 보면 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것들 평균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또 밉지만 외국인이 1등을 했습니다. 13%. 음. 네, 기관이 3.8%. 네. 개인이 1.94%, 거의 2%. 네, 개인 투자자가 근데 많이 산 종목이 되게 좋은데 조금 희한해요, 수익률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렇게 좀 많이 담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성과가 좋았는데 LNF랑 LG생활건강에서 각각 30%, 20%대 손실이 나면서 여기서 좀 깎아먹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좀 크게 수익이 났잖아요. 네. 상승률이 여기서 84%라고 하고 평단이 53만 원이라고 하는데 LNF에서 뭐 마이너스 30%본 게 좀 평균 수익률을 좀 깎아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러프한 통계니까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렇게 아웃퍼폼, 언더퍼폼 기준을 이제 거래소로 잡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한 14% 오른 건가요, 지금? 여기서 통계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는 네. 14%대 상승했습니다. 저게 한 20%까지 올라가다 시장이 좀 빠져서 그렇구나. 근데 내가 저 14% 이상 올랐으면 나 올해 좀 잘했네. 14%보다 못했으면 나 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객관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이걸 가지고 개인 중에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섞여 있잖아. 500%난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 한 사람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수익률 수위는 아마 개인 쪽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시장보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좀 못했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중에는 7개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을 담았어도 평단이 높아서 손실을 본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7개가 네. 손실하고 보니까 종목은 좋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은 밉지만 이 에코프로 같은 초급등주는 없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8개가 수익권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성공률은 외국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뻔한 투자를 하잖아요. 뻔한 네. 투자. 의외로 뻔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JYP,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고요. 네. 참 반성을 한번 해보자면 성공률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하나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돼. 그것도 좋지만 예. 네. 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쭉 빨아먹고 수익률을 딱 이렇게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괜찮은 주식을 괜히 쉽사리 팔지 말고 그냥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올해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좀 벌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개선할 점 찾아보자면 조금 더 종목 풀을 좀 넓혀서 네. 수익 좀 보는 종목들 개수가 좀 많았으면. 그래도 시장은 이기셨잖아요. 올해 좋잖아요. 네, 시장은 올해 그렇죠. 그 대리급 전체 수익률 1등 아주 축하할 뉴스가 있습니다. 1등 전체 1등. 네, 축하합니다. 예. 네. 네. 상반기 1등입니다. 예. 뭐 저희 이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